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8단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타고난 낙관주의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 역시 지나친 분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과학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과잉 분석이 마비로 이어지고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5분이면 될 행사 준비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마지막까지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일을 완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난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비되면 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나. 난 내가 모든 것에 맞서고 싶고 자신 있고 간절해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진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삶에 접근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더 똑똑하고 행복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당신의 머릿속을 기록하라.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면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설거지, 자동차 운전, 심부름, 출근, 강아지 산책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전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기록해두면 부정적인 패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일기를 쓰기 위해서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또는 단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합니다. 수만 개의 생각이 매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찰나의 것이라도 감정이나 기분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걱정, 슬픔, 불안, 부족 또는 짜증을 유발할 때마다 기록합시다. 또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포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맨날, 절대, 해야 돼와 같은 단어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며칠에서 일주일까지는 일기를 쓴 후에 패턴을 확인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기를 읽어봅시다. 혹시 스스로를 자책하는가? 사건 하나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외톨이로 살 것 같다는 식의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 상황적 유사점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나 직업과 관련된 문제일까? 혼자 있거나 친구, 가족, 배우자, 동료와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보편적으로 부정사고를 식별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목록화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늘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대한 증거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항상 외톨이가 아닐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나열해 봅시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애인 대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떠올리다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아닌 감정적인 과잉 반응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몇 가지 일반적인 부정사고를 식별한 후에 생각에 빠지기 전에 멈추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재구성해 봅시다. 생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의 여부는 생각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증거를 찾아봅시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 모두가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와 비교하고 있는 사람 역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을 거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시 생각을 바꿉시다. 난 지금 이대로 괜찮지는 않아. 나도 남들처럼 한계가 있지만 남들처럼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설레요 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진취적이거나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살을 빼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난 못할 거야. 그래, 난 실패자야. 대신에 난 이런저런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말입니다. 3.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예 통제하거나 완전히 멈추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사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외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더 안길 수 있습니다. 대신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왜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기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합시다. 4.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뇌를 차분하게 만들자.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고 현재 나의 몸과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돌리면 지나간 일에 대해 고민거리나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을 진정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명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호흡이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면으로 초점을 돌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내 생각을 신체에 집중하는 것에 다시 몰두합니다. 앉아있기 싫을 땐 밖으로 나가 뛰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여 마음 챙김을 수행합니다. 반복적인 동작이 포함된 활동은 당신의 호흡과 걸음을 일치시키고 그 움직임의 순간을 통해 나의 몸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5.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및 뉴스 소비 방식을 재고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외부 정보와 소셜미디어, 전화기, 컴퓨터, 태블릿 및 텔레비전에서 보는 정보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고 소셜미디어의 경우 비교와 비관적 사고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거기서 보게 되는 것들과 나를 비교하기 십상입니다. 난 성공하지 못했어. 날씬하지 않아. 활동적이지 않아. 모험심이 부족해. 부자가 아니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따위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누군가의 가장 잘 편집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타인의 힘든 시간, 불안감, 불확실성, 외로움,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운동, 취미, 추구, 가족 및 친구들과 어울리기,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른 활동들에 쏟을 시간은 줄어듭니다. 소셜미디어 소비는 또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뉴스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대부분 뉴스의 내용은 부정적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지는 뉴스는 편집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구에 따르면 특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은 불안과 슬픔을 증가시키고 시청자는 뉴스 내용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 과도하게 걱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문보다 정서적 영향이 큰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합시다. 심지어 드라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같은 예능, 쇼 채널도 종종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이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긴장을 풀고 싶다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책을 읽고 목욕을 하고 또는 운동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진정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행위를 합시다. 6.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CEO, 사장, 그리고 과학자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가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운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으며 아침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나는 매일 조깅에 나서거나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기 전 깨끗한 물 한 잔과 손수 내린 야채 주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5분에서 20분 동안 명상을 하고 애완견 오스카를 안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루틴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튼튼하게 해주며 내 앞길에 닥치는 어떤 일이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7. 몸을 움직여라. 우리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은 또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을 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운동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거의 항상 나의 기분을 북돋아주고 내 자신과 전반적인 삶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할 때에도 운동은 갈등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운동을 할 때 더 창의적이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쉬운 선택을 하자. 우리는 모두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처한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정체되거나 악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부정적 사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상황을 낫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보통은 그게 어떤 문제든 악화시킬 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아마도 플라시보 효과만큼 긍정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쉽게 말해서 위약이나 치료를 실제로 믿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긍정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처방약과
특별한 의학적인 개입이 없어도 만성 통증, 우울증, 수면장애, 폐경, 파킨슨 병의 증상들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심지어 심장병, 암,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저서 당신이 플라시보다에서 척추 6군데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있는 신체 마비가 온 자신이 어떻게 단순히 마음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플라시보가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키는지 이야기되는 만큼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만성 통증과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짜 처방약을 투약해도 실제 치료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분 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방된 항우울제가 가짜 처방약과 비교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과학자들은 제약업계가 시중에 판매하는 강력한 진통제만큼 플라시보 처방약 역시 효과적으로 만성 통증을 줄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플라시보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환자의 기대치가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처방약이나 치료가 효과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 환자의 몸과 마음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치유 과정을 자극하는 엔도르핀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동시에 통증이나 고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몸의 치료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기분을 끌어올리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플라시보는 치료나 치료와 관련된 절차가 효과적일 것이라 믿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의사가 말하는 처방약이나 치료가 호전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관주의자들이 위약과 생활성 약물 혹은 치료법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하지만 건강은 나이가 들어서 하려면 늦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챙김으로써 꾸준히 건강하고 즐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브레인 리부트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8단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1. 당신의 머릿속을 기록하라. 2.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3.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말자. 4.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뇌를 차분하게 만들자. 5.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및 뉴스 소비 방식을 재고해보자. 6.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7. 몸을 움직여라. 8. 쉬운 선택을 하자. 저는 이 중에서 1단계 당신의 머릿속을 기록하라 내용 중 생각 일기를 쓰는 내용을 꼭 추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면서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적어도 좋고 힘들었다면 힘들다고 기록하면 혼자 끙끙대던 내용도 별거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글로 기록하다 보면 그 이유도 찾게 되고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크기가 작아져 버리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면 걱정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쪼개서 생각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보편적인 부정적 사고를 식별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목록화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대한 증거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톨이가 아닐 수 있는 반대의 경우를 나열하고 떠올립니다. 외톨이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손만 뻗으면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새로운 만남이 있는 모임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기면 외톨이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꼭 오프에서의 만남이 아니라도 카톡 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일정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친한 동생들이 하는 다이어트 방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운동 사진을 매일 올립니다. 그것도 기록이 되지요. 동생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흐트러지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또한 친한 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방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까지 책을 읽고 인증합니다. 이것은 책 읽는 습관을 통해 정신 건강과 마음을 챙겨갑니다. 각각의 모임 방은 나의 하루 루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독서방,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먹은 음식과 함께 기록을 남기는 다이어트방, 그 외에도 기록하기 위한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머릿속의 기록과 더불어 인사를 나누는 소통 공간이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단 조심할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속한 곳에서의 활동은 정보 공유 목적이 많으므로 별개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들이 처방약과 치료가 효과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 환자의 몸과 마음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치료 과정이 효과적일 거라고 믿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명상을 하며 마음 챙김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은 뇌의 감정을 차분하게 하면서 비움하는 효과를 줍니다. 마음 챙김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호흡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이 호흡의 기술인데요. 인류가 잊어버린 숨쉬기를 통해 질환을 치료하고 잠재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서 차후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8단계를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하루 일상생활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